자, 오늘 강의를 해볼게요. 이번엔 유닛 18로 넘어왔어요. 여기서는 주로 대화가 이렇게 보시면 뭐가 진행이 되는 내용들이라든가 뭐 경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여기 그대로 볼게요. 한글로. 너 주말에 보통 뭐 해? 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 스케이트를 타는 것도 좋아하니? 뭐 이렇게죠. 여기 보통 뭐래? usually 그죠? usually do. 뭐 해?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usually do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usually do? On a weekend. 시간 되는 거 뒤로 간다 그랬죠? 한국에서 앞에 나오지만 멀리서 보니까 나오는 거고, 영어는 가까운 데 가까이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you가 주어니까 you가 what do you do? usually on a weekend 해야 되는데 usually를 앞으로 빼므로써 더 강조가 되죠. 그래서 usually do. What do you usually do on the weeken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What do you do usually on a weekend?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평소에 또는 보통 이렇게 강조가 잘 안 되고 너 뭐 하지 보통 주말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너 보통 뭐 하지 주말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더 강조가 된다 이거죠. 단어 순서만 바꿔도 벌써 어감이 틀려요. 자, 여기 보시면 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 있죠. 나 I 그죠. 공원에 가는 행동하고 자전거 타는 행동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I you 근데 일단 가는 게 먼저죠. 내가 가는 거 그 다음에 장소는 공원. Go to the park. 그죠? I go to the park. 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공원이라는 곳에 가야 되겠죠. 공원 쪽으로 가겠죠. Go to the park 이렇게 되겠죠. 향하는 곳이 공원이고 그 다음에 ride 자전거를 타겠죠. ride a bike 이렇게 되겠죠. ride a bicycle, ride a bike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어로는 표현이 돼요. I go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다 뭐 go에다가 뭐 목적을 안을 필요는 없고요. 뒤에다가 to the park 하고 그 어느 움직임이 보이는 그 주변을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데 그 주변 나가는 방향은 공원 쪽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and ride 타지요. 탈 것은 분명히 타야 될 목적이 있죠. 목적 대상체가 있죠. 그러니까 bicycle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대상체를 긴밀하면 목적으로 보통 취하고요. 긴밀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전치사로 이는다든가 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자동사냐 타동사의 구분이 명확하면 이게 대상체에 대한 게 굉장히 명확하면 보통 그 타동사라 그래요. 그냥 목적어로 분명히 되는 경우 그렇게 했는데 목적어가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관계가 조금 느슨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감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기 뭐뭐 하니 do you 하죠. do you like 하면 되겠죠. do you 뭐뭐 하니 좋아하니까 do you like 그 다음에 like 하는데 스케이트 타는 것 to skate 자, do you like to skate do you like까지 맞았다니까요. do you like 근데 그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목적어를 어떤 동작을 목적으로 취하고 싶은데 do you like him 그러면 그를 좋아해 그러면 분명히 그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동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사가 앞에 like가 있으니까 같이 못 써요. 그러니까 like 뒤에다가는 준동사를 써야 된다. 동사에 준하는 건데 그게 이제 쓰임에 따라서 동사처럼도 동사에 준하는 느낌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동작을 하는 명사로 쓸 수 있고 막 그래요. 여기서 그럼 like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Do you like to skate? to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스케이트 타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내가 뭐 하고 싶어 조동사처럼 뭐 하고 싶어 그것은 뭐야? 그것은 어떤 행동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to strike를 명사로 like의 명사
자체를 명사처럼 모시고 like의 어떤 목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I like him 할 때처럼 I like to skat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 그게 아니고 우리 have처럼 뭐 have 어떤 경험이 있다든가 뭐를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거 먼저 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로 have를 내놓고 다음에 준동사를 내놓는 방법 있잖아요. 뭐 해야겠다 하고 어떤 마음이 먼저 온 거죠. 마음에 먼저 온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왔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 뭐 하고 싶어. 스케이트 탈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like를 자동사로 볼 거냐 타동사로 볼 거냐 뭐 이 해석은 다양해요. 그럼 have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죠.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I have something 해야 되지만 나는 뭐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have to go home. 그러면 나 집에 가야겠어 할 때 그럼 I have 내가 어떤 의무감이 든 거야. 내가 어떤 의무감이 들어서 뭐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죠. I have to go home. 그럼 have to가 must하고처럼 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웠던 걸 잊어먹으시라 이거야. 네, 그죠? I must go home이지 그럴 때는 must 그럼 완전히 조동사로 강하게 신호를 주는 건데 have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 have 자체가 그냥 동사예요. I have to go home 그러면은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 어떤 의무감이 들었다 이런 뜻이야. 뭐를 해야 되겠 그 의무감이 든 결과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뭐야? to go home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요 부분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배웠던 거 하고 영어식 사고하고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영어식 사고가 더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죠? 훨씬 논리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거지로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조동사로 쓰는 거. I must go home. must 조동사 must 이렇게 하는 거고 have는 어떤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갈 때는 have to go home 일단 to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like를 어떻게 할 거냐. I like 동사 나왔어. 준동사. 뭐 하고 싶어. 그 마음이 딱 일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준동사로 간다. 창문 좀 닫아줄래? 창문 좀 닫아줄래? 여기 너무 추워. 뭐 해줄래? Can you?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라 그랬죠. Can you? 닫아주라. Shut 하고 shut the window. Can you shut the window? Can you shut the window? 이렇게 되죠. 닫아주라. It's freezing. 추워. 너무 추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추워. 그러면 The weather is freezing 이렇게 할까요? The weather is freezing. 이런 경우 어떤 유도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The weather 대신에 it를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it를 그때는 뭐 가져다 얘기를 하긴 한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거 현실적인 거잖아. 직접 있는 거잖아. 그럴 때 it's freezing. 그러니까 freezing 추워 이게 주어야. freezing 한 게 그 자체가 마치 주어처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freezing is it. 추위 그 자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freezing is it. 이렇게 되죠. It is freezing이나 freezing is it이나 서로 교환이 가능하잖아. 그런데 뒤쪽에 놓고 싶어 그러면 is freezing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네? 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은 문법으로 볼 거냐 어법으로 볼 거냐. 나는 어법으로 가능하면 이해를 하시라. 그 언어의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 흐름으로 봐주라 이거지. 알았어. 오케이. Thank you. 여기 돼 있고. 몇 분이 더 남았나요? 몇 분? How many times? 여기 한국어는 아무데나 이게 묻는 말이 중간에 궁금한 말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영어는 안 된다 그랬죠. 앞으로 빼라 그랬죠. 그럼 how many minutes 이게 되겠죠. How many minutes 몇 분이니까 how many minutes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물음말 여기 앞으로 가면서 물음말이 되니까 do you 이렇게 되겠죠. do we 이렇게 되겠죠. How many minutes do we have 그죠? do we have 이렇게 돼 있어요. 5 minutes
minutes till the test is over. 이게 참 어려운 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험 종료까지 5분이 남았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정보를 뭐뭐 해놓고 까지라고만 딱 한정하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돼요. 까지 5분 남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서술어를 뒤에 넣는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좀 그렇지가 않아서 여기 till이라는 게 의미를 잘 봐야 돼. till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행동이 어떤 행동의 상태가 쭉 오다가 딱 끝나는 시점을 완료가 되는 시점이 있어요. 완료가 된 시점인데 분명하게 딱 끝나는 시점, 길게 오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오다가 딱 끝나는 시점. 그래서 그 끝나는 시점, 그 시점에는 어떤 일이 완료가 된다 할 때, 요 뒤에 있던 일이 완료가 된다 이럴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till, 영어는 전치사라 그랬지, 전치사. 그러니까 till이 딱 나오면 이게 신호를 주는 거야. 그 앞에까지 했던 행동은 이거죠. till 다음에는 요때까지는 요렇게 쭉 했던 때까지는 그 앞에까지 이렇게 시간이 쭉 있을 거야. 5분이란 시간이. 5분이란 시간이 딱 했는데 그때까지 맞춰줘야 될 일은 뭐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5분 사이에 맞춰줘야 될 일은 시험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till은 이렇게 하시면 편해. 앞에를 A라는 흐름으로 뒤를 B를 D라는 흐름으로 보자면 이렇게 진행이 쭉 A라는 흐름이 진행이 왔는데 그때까지 끝내야 될 일은 B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B다. 그때까지 끝내야 될 일은 B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 그럼 until은 뭐야 그럼? till인데 till은 딱 단정적으로 딱 끊어주는 거고 until은 쭉 흘러왔다는 접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until은 on에서 온 말이거든요. on하고 till 이걸 합천 마실로 되니까 그러면은 그 시간까지 접하면 되는 거야. 그 시간까지. 그러면 5분 사이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until the test is over 그러면 5 minutes until 이거는 until을 쓰게 되면 좀 안 어울리지. 5분이면 딱 끝나는 건데. 그런데 뭐 숙제를 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는 until 이렇게 해주면 되죠. 5 minutes until the homework is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치사에 가끔 until 뭐 upon 뭐 이런 말이 있으면 그거는 합쳐진 거예요. 뒤에 이렇게 있는 단어에다가 앞에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5분 내에 그런 말이죠. 5분이 쭉 가고 그 끝나는 시점으로 그 뒤에 설명한 것은 끝나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막 뒤로 뒤집어 가지고 시험을 끝내야 된다. 언제까지? 5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틀려요. 영어는 이렇게 순행으로 해석을 해야 돼. 순행으로. 일반적으로 순행으로 해석을 해. 순행으로 해석을 하는데 t를 딱 보는 순간 여기 줄을 딱 하나 끊고 요렇게 끊어 놓고서 그때까지 뭐를 해야 되는 게 뒤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 t를 딱 끊어 놓고서 그때까지 해야 될 일은 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5분 이내에 till 뭐 끝내야 되겠는데 그 경계선까지야. 그 경계선까지 시험을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주면 돼. 5분이 끝나는 시점에 시험도 끝나야 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운동했어 그러죠. 예. 여기서 이게 무엇을 했어 그러죠. have you 뭐 가지고 있냐 이렇게 하면 돼요. have you 뭐를 운동을 좀 하고 있는지 현재 운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묻는 거죠. 그러니까 have you been 경험을 물을 때 우리 많이 쓰죠. have you been there 쉽게 생각합시다. have you been there인데 have you been working out have you been working out 여기서 이제 그 운동한다는 뜻이에요. have you been working out have you been exercising it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돼요.
have you been exercising it 또는 have you been working out 이렇게 working out에서는 이제 애를 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다 그래 보지 마시고 뭔가 애를 써서 뭐 하고 있다 그런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have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쉽게 생각합시다. You have been working 이렇게 되면 되죠. 여기 you have been 중요한 게 bean이야 bean.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경험이야. 그러니까 have인데 뒤에다가 그래서 pp를 취한다 그랬잖아. 분사. 왜? have는 동작으로 봤을 때는 쭉 경험이 현재까지 완료 상태로 된 기준, 현재 완료라 그러지. 그 기준이야. 그러니까 have been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요. have 플러스 pp, have been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 그런데 이것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부터 어떤 일이 쭉 진행돼 온 걸 말해. 그런데 그것이 이제 have been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비동사의 어떤 비동사를 해가지고 어떤 그 동사를 요렇게 ing를 붙여놓으면 그 진행됐다는 의미가 앞에가 또 이어지는 거지. 단순 완료죠. 그냥 have been은. 근데 앞에 ing가 붙은 동작의 ing 형태가 붙은 것이 오면 쭉 해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have you been working out? have you been worked out은 뭐야 그러면? 뭔가 끝내게 뭔가 당하게 되겠지. have been worked out 되죠. 그죠? 여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순행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순행 동사에서는 순행 역행이 있어요. 이렇게 ing는 순행, ed는 역행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 강제로 어느 일을 누구랑 일을 하다가 일을 끝내게 됐을 경우에 have you been worked out 해야 되겠죠. 그러면 너 뭐 뭔가 끝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현재 시점 기준으로 너 뭔가 끝냈어? 이렇게 have you been worked out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쭉 그 스스로가 쭉 해갖고 왔어. 그러면 해오고 있었어. 현재 시점까지. 그러면 have been working out 이렇게 하면 돼요. out은 여기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일을 마쳤으니까 개운하게 끝내고 나왔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별거 없어. out을 많이 써요 영어에서는. have been worked out 또는 have been working out 이렇게 되죠. worked out은 뭔가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어쨌든 강제적으로 뭐를 했겠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working은 스스로 한 거야. 스스로 쭉 한 거야. have been working out. working하고 끝내서 나왔어. 이렇게 이런 표현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사실은 한국인들 사고방식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뭐 굳이 그 전라도 사투리까지 쓰자면 너 운동 해불었냐? 이런 말이겠죠. have you been working out? 그러면 너 운동 해불고 있었냐? 이런 말이겠죠. 그러면 또 가장 어감이 잘 맞는 표현이겠죠. 해 불고 있었냐? have 되죠. have 불고 있었냐? 있었다 이런 뭐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했는데 이제 연재까지 마쳤으니까 해불고 있었냐? 그럼 have you been working out 이렇게 되겠죠.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그냥 한국어에서는 표준말에서는 뭐 해불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했어 단순하게 과거처럼 물어봤죠. 그러나 시점은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여기까지 완성된 일 이렇게 현재까지 이제 완료된 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어는 요걸 되게 따져. 영어는 따져요. Yeah.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know? 그게 끝난 거니까 이제 끝난 거니까 여기선 did로 답을 해야 돼. did.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know? How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만 묻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실관계로 그러니까 did로 물어봐요. 과거로. How did you know? know의 과거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How have you known?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안 한다고 그래. How have you known?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 해왔냐? 했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끝난 걸 자기가 확인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Yeah,
종아리가 좀 굵어진 것 같다. 이게 여기서 종아리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종아리 여기를 이제 영어로는 calf라고 하는데 calf 이제 복수로는 calves 이렇게 하죠. 그래서 your calves look bigger. 종아리가 굵어 보인다. Your calves look bigger. 이렇게 되죠. 여기도 좀 그렇다 그랬지. 보는 건 난데 왜 얘가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되니까 look 여기는 뭐처럼 보이게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look bigger. calves look bigger. 이제 관찰동사라고 하는데 뭐 관찰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관찰 당하는 대상이 하는 건데 뭐처럼 보여 하고 쓰는 거예요. 이 관찰동사 look 같은 거가 이렇게 많이 써요. Your calves look bigger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가지 이만 하기엔 좀 아쉽죠? 하나 더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내가 표시를 해놨어. 표시하다. 표시 뭐랄까 mark죠. mark. I marked it 할까요? I marked it there. I marked there 이렇게 할까요? 참 애매하네. 표시를 해놨어. 아들아. 아들은 son 하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mark가 명사죠. 명사인데 do mark 이렇게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주체가 뭐야? 하는 주체가 나죠. 내가. 그러면은 주로 이제 put, get 이런 동사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put 했다고 얘기 되죠. 여기서는 put으로 지금 써놨어요. I put mark, put a X mark on it 이렇게 되죠. X 마크를 표시했어. 그것 위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A 전치사로 볼 때는 항상 A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거 사이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잘 살펴보니까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는 것은 B가 밑에 있더라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잘 모르시고 우리 후치 해석으로 많이 잘못하거든요. 그러면은 B 위에 A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A가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B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마크를 했는데 X마크를 해놨는데 요 X마크가 위에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그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X마크를 했어. 그것은 위에 있고 그 아래는 그게 있었어. 그게 X마크는 위에 있고 그 밑에는 그게 있었어. 알았어 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는 항상 순행으로 해석을 하시라. 순행. A 전치사 B는 A가 그다음에 A가 접하는 게 B인데 또는 향하는 게 B인데 그 관계는 A가 B보다 A가 B보다 어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오늘 본 순간에 항상 생각을 할 때 A는 현재 우리가 있는 A는 위에가 있고 B는 아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설명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표시를 했지 X마크로 그 X마크가 위에 있고 그 아래는 그 아래는 그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상적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 후행 해석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것에 X 표시를 했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틀린다 이거야. 왜 멀리서 관찰할 때는 그게 보여. 거기에 X표가 보여. 그 안에 거기에 보니까 X표가 있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영어는 그렇지 않잖아. 시작이 G처럼 작은 시야를 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건 마크가 보이는 거야. 그 마크를 보다가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그 밑에 B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영어 해석을 이게 순행 해석을 잘 못 하셔갖고 후치 해석을 하다 보니까 많이 틀려요. 자 여기도 봅시다. 잠깐만요. 틀렸네. 나 사관학과에 갈지도 모르겠어. 여기죠. 확신은 못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확신은 못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요런 경우. 그러면 영어에서는 요런 경우 어떤 마음이다 그런 느낌이 든다 이런 말을 먼저 쓰라 그랬죠. 그러니까 I might may
may보다 좀 더 과거죠. 그러니까 may예요. may보다 조금 더 과거예요. may보다 조금 더 과거예요. 확률이 낮아. 가능성을 낮춰. may도 아마 그럴 수 있어 그런 의미인데 may보다 더 가능성을 낮춰요. 가능성을 낮춰. 겸손한 표현이거나 가능성이 낮춘 표현이에요. I might go to the military academy. 그죠? military academy. I might go. 이렇게 하세요. I might go. 왜? 이게 신호가 커야지. I might go to the military academy. 이렇게 했죠. I might go to the military academy.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아마 추측을 해야 되니까 I might go to the military academy. 이죠? I might go.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할게요.